50대 이후에 섹스리스로 사는 부부가 꽤 많다죠. 요즘에는 40대 부부도 그런 사례가 있다네요. 물론 섹스가 부부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부부 사이의 스킨십과 섹스는 친밀감뿐 아니라 신뢰와 정을 돈독하게 하는 장치인 건 틀림없죠. 왜 섹스리스가 되는 걸까요? 대부분 원인은 남자 쪽에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발기부전이죠. 남자는 대개 발기를 목숨처럼 여기죠. 발기부전은 남자의 자신감뿐 아니라 자존감까지 무너뜨립니다. 심각한 발기부전이 아니라면 비아그라 처방으로 해결되지만 비아그라 따위에 의존하고 싶지 않은 남자들도 꽤 됩니다. 비아그라가 해결책이 못 되는 경우도 많죠. 전혀 효능을 못 느끼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점점 아내를 멀리하고 결국엔 각방 살림이 되죠. 그때부턴 의리로 정으로 사는 건데요. 사실 섹스리스 따위 문제없이 사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밀감과 신뢰와 정은 예전 같지 않죠. 비뇨기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발기부전은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네요. 물론 경우에 따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상황도 있죠. 문제는 대부분의 남자가 비뇨기과에 의존하는 걸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이죠. 사실 남자의 성은 10대가 최전성기입니다. 그런 말도 있죠. 남자의 10대는 송곳, 20대는 쇠방망이, 30대는 야구 방망이, 40대는 플라스틱 방망이, 50대는 물방망이, 60대는 솜방망이. 우스갯소리라고 치부하기에는 서글프네요. 남자는 20대 후반에 성욕이 가장 강하고 여자는 30대 초반이랍니다. 드문 경우로 60대, 70대에도 젊은이 못지않은 강철 하초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것저것 따져보면 사실 50대 이후에 섹스리스는 당연하기도 하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인데요. 여기 섹스리스 따위 문제없이 알콩달콩 살던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문제가 터졌네요. 섹스리스 부부의 인생 2막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영철은 올해 65세입니다. 입시 학원 원장으로 승승장구했고 3년 전에 은퇴했죠. 장강의 앞물결이 뒷물결을 거스를 순 없으니까요. 돌이켜보니 참 열심히 살았네요. 수도권에 33평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 상가에 제법 쏠쏠한 월세가 나오는 가게도 하나 있습니다. 외동딸은 시집가 잘 살고 이른 나이부터 열심히 부은 국민연금까지 효자 노릇하니 먹고 사니즘은 걱정 없네요. 평생 술 담배를 멀리한 영철은 배도 안 나왔고 언뜻 보면 50대로 보일 정도로 얼굴 피부도 팽팽합니다. 영철의 아내인 장순영은 올해 60세입니다. 영철이 33, 순영이 28배 결혼했죠. 둘 다 첫사랑입니다. 무지무지 뜨거웠죠. 딸 윤혜는 허니문 베이비입니다. 해외여행이 만만치 않던 시기에 괌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죠. 영철의 일과는 일정합니다. 늦잠 많은 아내를 배려해 아침은 간단히 달걀 부침과 두유로 해결하고 가까운 관악산으로 향하죠. 늦은 점심은 등산로 초입의 단골 가게에서 순두부 백반이나 비빔밥을 먹죠. 오후에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교육 봉사를 합니다. 아이들한테 인기 만점 선생님이죠. 늙을 일만 남았지만 아쉬운 것도 억울한 것도 딱히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고민이 깊습니다. 아내 순영이 때문입니다. 외동딸 시집 보낸 뒤부터 비실비실하더니 밖에도 잘 안 나가고 허구한 날 소파에서 병든 닭처럼 졸기만 합니다. 억지로 병원에 끌고 갔죠. 이런 세상에. 빈둥지중후군이 동반된 우울증이라네요. 영철은 처음에 이해되지 않았죠. 뭐가 불만? 부족한 게 뭐가 있어서? 남편이 생전 속을 썩여? 딸이 속 썩여? 평생 돈 걱정했어? 도대체 뭐가 문제지? 빈둥지중후군이야 이해됐지만 우울증? 납득하기 힘들었죠. 허구한 날 시름시름하는 아내 덕분에 영철 역시 힘이 빠졌습니다. 등산을 해도 봉사를 해도 바둑TV를 봐도 재미가 없었죠. 이러다 이거 나까지 우울증에 걸리는 거 아냐? 하는 생각에 조바심이 났죠.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고민 끝에 영철은 해외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학원장으로 잘 나갈 때는 1년에 두어 차례 꼭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동남아는 물론 유럽과 남미, 아프리카까지 다녀왔죠. 여행 가면 제일 기뻤던 게 소식자인 아내가 아무거나 잘 먹고 많이 먹고 포식해도 탈 한 번 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언제나 밥상 앞에서 깨적거리던 아내는 여행만 가면 달라졌죠. 걸신 들린 것처럼 가리는 거 없이 아무거나 마구마구 흡입했으니까요.
사실 여행이란 게 관광도 관광이지만 잠자리와 먹는 게 좋아야죠. 잠자리와 먹는 게 시원찮으면 똥 누고 밑 안 씻은 것처럼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학원이 아무리 바빠도 1년에 2번은 아내와 해외여행을 거르지 않았죠. 주변에서는 영철을 100점 만점에 200점짜리 남편이라고 추켜 세웠죠. 술 마시고 주정을 해? 담배 냄새에 찌들었어? 생전 큰 소리쳐? 아내라면 껌벅 죽는 남편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냐고 모두 입을 모았죠. 순영도 인정했습니다. 아무리 주변을 봐도 남편 영철 같은 남자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속썩을 일 없다고 인생이 편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딸이 시집간 뒤부터 순영은 뭔가 허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죠. 친구들도 그런다니까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증세가 심각해졌죠. 허전한 마음이 외로움이 되었고 외로움이 대상도 없는 증오로 변하더니 가슴놀이가 뻥 뚫린 것처럼 기운을 차리지 못했죠. 집안일도 손을 놨습니다. 남편 영철이 군말 없이 순영의 뒤치다꺼리를 했죠. 그런데 도대체 이건 무슨 심사일까요? 청소기 돌리고 설거지하는 남편 뒷모습이 어느 날부터 까닭없이 미워졌으니까요. 과묵한 남편이 듬직하기만 했는데 꼴 보기도 싫었습니다. 마누라가 병든 닭처럼 골골거리든지 말든지 저 할 일만 열심히 하고 바둑TV만 보는 남편이 얄미웠습니다. 이놈의 심사 순영도 도대체 알 길이 없었죠. 결정적으로 순영의 심기에 불을 지른 사람까지 있습니다. 친구 또순입니다. 이런 세상에나 마상에나. 나이 60에 임신이라뇨? 그 나이에 임신했다는 사실도 놀랍거니와 그 나이까지 부부 금실이 여전했다는 사실에 배가 아팠습니다. 사실 친구들 사이에서 1등 신랑은 순영의 남편 영철입니다. 부부 금실 최고라고 소문났죠. 또순내는 툭하면 싸운다는 얘기가 뜨르르 했죠. 그러나 또순내는 낮정은 둘째치고 밤정은 남달랐던 모양입니다. 순영은 심통이 났습니다. 순영은 40대 후반부터 잊고 살았습니다. 잠자리에서 여러 차례 실패하더니 남편 영철은 어느 날부턴가 곁을 주지 않았죠. 그때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섹스리스 부부가 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 일 말고는 나무랄 데 없는 남편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도 나지 않았죠. 그러나 또순내 얘기를 듣고 보니 심통만 난 게 아니라 손해보고 산 것 같아 심기가 틀어졌습니다. 그때부터 1등 신랑이라고 믿었던 남편 영철의 이모저모가 다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죠. 과묵한 것도 미웠고 생전 잔소리 안 하는 것도 미웠고 집안일이든 뭐든 묵묵히 해내는 것도 미웠고 저 혼자 등산 다니고 봉사하고 바둑TV만 보는 것도 미웠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젊었을 때는 참 뜨거웠던 남편이었죠. 대화도 많았고 장난도 잘 쳤고 밤에도 열심히였으니까요. 생각해보니 각방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멀어진 것 같네요. 부부라기보다는 그냥 가족? 그냥 친정 오빠? 아니면 해외 교포? 그랬는데 갑자기 남편이 해외여행을 가자네요. 안 가본 곳도 없고 더 가볼 곳도 없는데 말이죠. 만사가 다 귀찮으니까 여행? 모든 게 심드렁했습니다. 그런데 영철이 우리 신혼여행지 괌으로 가잡니다. 33년 만에 괌? 괜히 솔깃했습니다. 불현듯 옛 추억이 어제 일처럼 내리를 스치네요. 해외여행이 막 활성화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해외여행사도 많지 않았고 더구나 신혼여행을 해외로 가려면 몇 달 전부터 예약해도 힘들었죠. 다행히 5박 6일 패키지 여행 티켓을 구했죠. 현지에 도착하니 한국인 가이드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죠.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네요. 환율이 1달러에 850원이었죠. 달러 없이 한국 돈으로만 모든 계산이 가능했죠. 5박 6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가이드가 권하는 옵션이란 옵션은 모두 오케이 했죠. 다른 신혼부부들도 질세라 따라했죠. 가이드가 신났습니다. 오전에는 해양 액티비티, 오후에는 관광, 저녁에는 각종 공연 관람까지. 호텔 조식부터 매 끼니 산의 진미로 배를 불렸습니다. 5성급 호텔은 아방궁 같았죠. 태어날 때부터 소식자인 순영은 난생 처음 배 터지는 경험을 했죠.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었으니까요. 남이 해주는 밥이라서 더 그랬나요? 신기한 건 아무리 먹어도 탈 한 번 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좋았던지 귀국행 비행기 안에서 눈물이 찔끔 날 정도였으니까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밤마다 잠재울 생각 안 하는 남편 영철의 강철 체력이었습니다. 혹시 어디서 이런 거 배운 거 아냐? 싶을 정도로 애무도 수준급, 그 일도 수준급이었으니까요. 아침에 눈뜨기 힘들 정도였죠. 어떤 날은 영철이 새벽 대바람까지 식을 줄 몰랐으니까요. 조식 먹으러 갈 때 다리가 후들거렸죠. 허니문 베이비 귀한 딸이 생기는 건 당연했습니다. 몸 컨디션도 딱 그때였고 허구한 날 쓰나미에 몸을 맡겼으니 애가 안 생기는 게 더 이상했죠. 꿈만 같았던 33년 전 추억을 떠올리는 순영의 입꼬리에 모처럼 해실해실 웃음이 매달렸습니다. 영철은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밝은 얼굴에 확신이 생겼죠. 자유여행 일정표에 리마인드 신혼여행이라고 제목까지 붙였죠. 예전처럼 5박 6일입니다. 자유여행이라 이것저것 준비할 게 꽤 됩니다. 꼼꼼한 영철은 하나도 놓치지 않았죠. 드디어 출발. 4시간 30분 걸려 괌에 도착했습니다. 33년 만에 다시 찾은 괌. 괌은 한국과 시차가 1시간밖에 안 납니다. 한국보다 1시간 빠르죠. 호텔에 짐 풀고 나니 현지 시각 오후 2시. 호텔에서 늦은 점심 해결하고 일정을 시작했죠. 꼼꼼하다 못해 빈틈없는 영철은 5박 6일 동안 오전과 오후 저녁으로 나누어 촘촘한 일정을 예약해뒀죠. 첫날 오후는 현지 가이드 동행에 앤더슨 기지에 가봤습니다. 옛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저녁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파인 다이닝 코스. 코스마다 그냥 입에서 녹네요. 무엇보다 영철은 예전처럼 밖에만 나오면 잘 먹는 순영을 보며 그저 흐뭇할 뿐입니다. 고맙기까지 합니다. 순영도 웃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네요. 영철은 뜻대로 되는 것 같아 가슴이 푼푼하기만 하네요. 잘 시간이 되었죠. 이 방은 특이하게 화장실에 샤워기가 있는 게 아니라 침대 오른쪽으로 유리 칸막이만 두고 대형 월풀 욕조가 따로 있네요. 영철은 뜻하지 않게 순영이 목욕하는 장면을 오랜만에 생중계로 보게 됐죠. 각 방 쓰면서부터 화장실도 따로 쓰니 서로 알몸 볼 일이 없었죠. 아내의 몸을 보는 건 거의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순영은 부끄럽다면서도 여행지라 그런지 거침이 없습니다. 영철은 속으로 허거 했습니다. 늙었어도 아내는 여전히 아름다웠으니까요. 당연하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람인데요. 순영과 교대한 영철은 샤워하면서 화장대에 거의 반나체로 앉아있는 순영을 힐끔거렸죠. 눈을 뗄 수가 없네요. 문득 자책이 일었죠. 아무리 아랫동네가 뜻대로 안 된다고 해도 스킨십마저 너무 없었던 겁니다. 스킨십은 힘쓸 일도 없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영철은 대형 타올로 아랫도리만 가린 채 화장대로 다가갔습니다. 순영을 뒤에서 지그시 끌어안았죠. 집 같으면 왜 이래? 하면서 화들짝 놀랐을 아내가 빙긋이 웃네요. 어쩐지 귀엽기까지 합니다. 영철이 순영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홍홍홍 어때? 순영이 깔깔대네요. 되겠냐며 낄낄거리네요. 무시당할 만합니다. 밤일은커녕 스킨십조차 10년 넘게 안 하고 살았으니까요. 영철의 자책이 다시 가슴놀이에 숨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 걸까요? 젊었을 때 그 뜨거웠던 열정은 왜 식는 걸까요? 몸이야 늙지만 스킨십 기술조차 늙는 건 아닌데 말이죠. 남녀가 만나 첫눈에 반했을 때는 사랑을 촉발하는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죠. 도파민과 페닐에틸아민,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이 마구 샘솟아 남녀를 끌어당기죠. 안 보면 보고 싶어 미치겠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미치겠는 열정이 남녀를 휘감죠.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호르몬 분비는 짧으면 석 달, 길어봤댔자 1년이면 서서히 멈춘다네요. 서로 대면대면해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정으로 사는 걸까요? 버릴 수 없는 가족이라서? 그러나 사랑 호르몬 중에 바소프레신은 다르답니다. 장기적인 애착과 충성에 관여한다네요. 하지만 문제는 이미 식어버린 열정이죠. 몸은 늙었고 얼굴도 주름졌고 무엇 하나 젊었을 때의 정열을 불태울 빌미가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영철은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아랫동네는 포기했어도 스킨십은 왜 모르쇠로 살았을까요? 어쨌거나 무려 10여 년 만에 부부의 뜨거운 합궁이 재현되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부둥켰죠. 이게 대체 얼마 만이죠? 순영은 꿈만 같습니다. 남편이 다시 안아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기대도 안 했으니까요. 무늬만 부부일 뿐 스킨십조차 없는 이웃사촌이었으니까요. 돌고 돌아도 너무 멀리 돌아왔네요.
순영은 저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건 영철도 마찬가지네요.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서로를 보네요. 입술을 포겠습니다. 10초, 30초, 1분, 2분. 입술 박치기. 누가 오래 버티나 내기하는 것도 아니고 떨어질 줄 몰랐죠. 이런. 영철이 순영의 입술을 아예 삼키네요. 둘이 부둥킨 채 침대로 향했죠. 10년 넘게 밤일은 모르쇠로 살았던 영철의 손길이 어쩐지 서툴렀습니다. 순영이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이 되었죠. 보랏빛 날개가 신비로운 점박이 푸른 부전나비 앙컷이 히아신스 꽃봉오리에 살포시 않네요. 망울만 맺히고 아직 피지 않은 봉오리가 살짝 흔들리는데요. 수컷 나비가 앙컷에 접힌 날개 꼭대기에 올라앉네요. 앙컷은 미동도 없습니다. 수컷의 더듬이가 정성스럽게 앙컷의 더듬이를 휘감네요. 엉킨 한 쌍 더듬이가 현란한 춤사위를 선보입니다. 순영의 머릿속에 그 옛날 신혼여행이 떠오릅니다. 지금도 너무 선명한 그때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영철의 등을 끌어 안았었죠. 가슴을 살포시 누르는 묵직함에 저절로 한숨이 샜고요. 그 옛날 첫날 밤. 생전 처음 겪었던 남자의 농밀한 손길. 온몸에 소름이 돋았었죠. 어느 순간. 허걱. 온몸이 빠개지는 듯한 고통이 엄습했죠. 이 악물고 견뎠고요. 첫사랑 영철 오빠니까요. 그 첫날 밤 그 순간. 영철이 물었습니다. 많이 아프냐고요? 순영이 모기 소리로 대답했었죠. 참을 거예요. 괜찮아요. 오빠라면 제 뼈를 발라도 돼요. 어느 순간부터 고통은 잦아들고 사르륵 박하사탕 같은 느낌이 화하게 내려앉았죠. 순영의 입술 사이로 오빠 소리가 연이었습니다. 폭격기의 폭격은 인정사정 없었죠. 두덩뼈 능선부터 뼈 마디마디는 물론 세포 하나하나 산산이 흩어졌으니까요. 땅과 하늘이 두 쪽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려 33년 만에 어게인 첫날 밤. 영철과 순영은 둘 다 미치기 직전이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대리석처럼 빛나는 순영의 나신을 영철이 입 벌린 채 감상했습니다. 입술이 다시 포개졌습니다. 영철의 혀가 부드럽게 파고드네요. 순영이 입술 벌려 맞이했고요. 뒤엉킨 혀와 혀가 서로를 탐닉했죠. 영철의 혓바닥과 입술이 가슴골을 훑었습니다. 순영의 몸이 저절로 베베 틀어졌죠. 너무 좋아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철의 뜨거운 혀가 배꼽 거쳐 순영의 은밀한 아랫동네를 애무하기 시작합니다. 순영은 벌써 비몽사몽을 헤맸죠. 찌르르 간질간질.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전율이 아랫녘을 휘감았습니다. 영철이 혀와 입술로 아랫동네를 공략하는 이 느낌. 그 옛날 첫날 밤처럼 너무 달짝지근해서 아랫동네가 그냥 녹다 못해 흐물어지네요. 영철이 특유의 중저음으로 사모님, 들어가도 될까요? 하고 묻네요. 느끼합니다. 순영이 노크할 필요 없어요 하고 화답했죠. 그러나 영철의 약물이 제 역할을 못하네요. 그렇게. 밤일의 마지막은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영철은 자존심이 상했죠. 순영이 영철의 등을 쓸어주며 위로하네요. 너무 좋았다고. 너무 행복했다고. 당신 정말 애썼다고. 우리 남편 아직 살아있다고. 화사하게 웃으며 진심을 보여주네요. 그 덕분에 영철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한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영철이 신혼여행 때처럼 800개를 들이밀었죠. 순영이 옛날처럼 영철의 가슴골을 쓸어내립니다. 33년 만에 리마인드 신혼여행은 날이면 날마다 꿀이 떨어졌죠. 무엇보다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죠. 귀국한 뒤 영철은 만사 제치고 유명한 비뇨기과부터 찾았습니다. 왜 진작에 찾아올 생각을 못했는지 후회만 막급하네요. 약물 내 혈관이 협착됐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치료 과정은 2달이 걸린다네요. 혈관 확장 주사제 치료와 보형물 삽입까지 단계가 꽤 까다롭다네요. 영철은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로 했죠. 수십 년 만에 본 아내의 화사한 얼굴, 웃는 얼굴, 행복해하는 얼굴을 잊을 수 없으니까요. 2달이 지났습니다. 영철은 1박 2일로 5성급 호텔에 스위트룸을 예약해 호캉스를 준비했습니다. 순영의 우울증은 예전보다 좋아진 상태입니다. 오늘 하룻밤을 위해 영철이 쓴 돈은 어마어마합니다.
2달 동안 치료비에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완벽한 파인 다이닝까지. 그러나 영철은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깝기는요? 그깟 돈 죽을 때 싸서 갖고 가나요? 평생을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온 아내에게 쓰는 돈이 아깝다면 사람이 아니죠. 드디어 진짜 어게인 첫날 밤. 어마어마한 침대에 단둘이 누운 부부가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봅니다. 스위트룸이라 그런지 침대 시트도 차원이 다르네요. 보들보들 고슬고슬 뽀득뽀득. 피부에 닿는 촉감이 포근포근하기만 하네요. 영철이 특유의 중저음으로 내가 재워줄까? 하네요. 순영이 입술을 뾰로통하게 말아 내밀며 내가 애야? 하고 대봤습니다. 영철이 내가 재워줄까? 했던 말은 내가 죽여줄까? 하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었는데 순영이 눈치 못 챘네요. 영철이 갑자기 자장가 아닌 자장가를 부르네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러브 미 텐더였죠. 젊은 시절 가끔 잠 못 자는 순영의 귓가에 대고 부르던 노래입니다. 영철의 중저음이 나직하게 순영의 빗장뼈를 스치며 귓불을 간지리네요. 부드럽고 달콤하게 사랑해 주세요. 날 보내지 말아요. 당신이 내 삶을 완성해 주었기에 난 당신을 사랑해요. 젊었을 때처럼 혼신 다한 영철의 중저음에 꽃가루가 묻어나네요. 순영의 피곤했던 삭신을 노랫소리가 조물조물 풀어주네요. 그냥 녹아내리는데요. 2달 동안 열심히 아랫동네 치료와 회복에 매진했던 내 남편 김영철. 오늘은 드디어 끝까지 가나요? 푸른 부전나비 수컷의 날갯짓이 현란합니다. 암컷도 홍했죠. 2마리의 혼신 다한 날갯짓은 그대로 나비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먼 하늘이 번쩍하네요. 하늘과 땅을 가를 듯한 번개가 치더니 이어 숨가쁘게 뒤따라온 천둥 소리가 지축을 흔드는데요. 땅이 쩍 갈라졌습니다. 용암이 솟구치네요. 감내하기 힘든 열기가 낮은 구름을 불태웁니다. 더구나 아무 생각 없이 평온하게 밤하늘 수놓던 비늘구름이 솜사탕처럼 녹아내리며 꽃별을 쏟아붓네요. 비늘구름이 사라진 하늘 멀리 순식간에 소나기구름이 모여드는데요. 태풍이 몰고 온 빗줄기는 될 것도 아닙니다. 치솟던 용암을 때리며 거센 빗줄기가 사정없이 퍼붓네요. 용암의 열기를 못 견딘 빗줄기가 산산이 흩어집니다. 수증기가 다시 구름이 되었죠. 푸른 부전나비 수컷이 마지막 안간힘을 쏟습니다. 수컷의 꽁무니가 암컷의 꽁무니를 휘감았죠. 수컷과 암컷 2마리 모두 혼절했습니다. 2마리 거친 날갯짓을 끝끝내 감내하던 히아신스 꽃망울이 툭 터졌습니다. 만개한 히아신스 꽃잎 속 암술머리가 온몸을 흔들었죠. 세찬 소나기에 멍을 졌던 시방이 부르르 떨어댔고요. 영철이 그대로 몸을 포개왔습니다. 눈물 범벅 남녀가 다시 긴 입맞춤으로 잘게 이는 여운을 만끽했죠. 다음 날 영철이 하룻밤을 더 묵자고 하네요. 다행히 스위트룸에 다른 예약은 없었습니다. 그대로 하룻밤 더 잘 수 있었죠. 호텔 마사지에 특급 사우나에 꿈같은 호캉스를 하루 더 보내고 깊은 밤. 소파에서 잠깐 졸았던 순영이 눈을 개슴츠레 떴습니다. 영철이 목을 감싸하는 사실을 인지했으니까요. 순영이 밉지 않게 눈을 기며 도로 눈을 감더니 입술을 바르르 떠네요. 그러하는 2 팔을 풀기는커녕 모기소리를 내는데요. 비에 젖은 새처럼 입술을 떨면서도 뾰족하게 내밀었죠. 영철은 망설일 필요 없었습니다. 영철에 달아오른 입술이 거칠게 순영의 입술을 흡입했죠. 순영이 콧소리를 냈습니다. 저절로 입술이 열리네요. 영철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죠. 혀와 혀가 뒤엉켰죠. 와인으로 코팅된 혀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휘감겼습니다. 다시 타오른 영철의 불같은 열정이 스위트룸 공기를 장악했죠. 순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다시 나이 들어서 다시 남편에게 반한다는 일이 가능할까? 순영은 혼란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나 이런 여자 아닌데. 순영의 입술 사이로 신음이 새네요. 영철의 눈동자가 잡아먹을 듯 이글거립니다. 순영을 와락 안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마주친 눈빛의 맹수의 광기가 서리는데요. 무겁지도 않은지 성큼성큼. 제일 큰 방 침대에 살포시 순영을 내려놓았습니다. 은은한 무드 등 여린 불빛이 2 남녀의 실루엣을 몽환으로 인도하네요. 순영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샤워 가운 여민 매듭을 푸는 손길이 느껴지네요. 눈을 더 질끈 감았죠. 영철의 2 손은 이미 불덩이였습니다. 정상 체온 36.5도가 아니네요. 99.9도?
순영은 지금 비몽사몽을 헤매고 있습니다. 드디어 사모님,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하고 영철이 장난꾸러기처럼 웃네요. 고막을 간지리던 알토 색소폰 같은 중저음이 나른하게 천장까지 울려 퍼지네요. 순영이 실눈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철이 순영의 앞니마에 입 맞추네요. 순영이 잠깐 눈을 크게 떴다가 다시 감았습니다. 호랑이가 꽃사슴을 일격에 잡아챘습니다. 광포한 호랑이의 송곳니와 어금니가 목덜미에 깊숙이 파고드네요. 드라큘라한테 물리면 안 아프다더니 내 남편 김영철은 아무래도 뱀파이어가 아닐까요? 영철이 순영의 귓불을 깨물었습니다. 이어 뜨거운 혓바닥이 귓불을 희롱했죠. 목덜미까지 전기가 통하네요. 영철의 혀가 빗장뼈를 훑다가 가슴골에 안착했습니다. 순영의 입에서 저절로 신음이 새어 나오네요. 수컷 호랑이가 느물느물 웃었습니다. 순영은 괜히 민망하고 부끄러워 고개를 돌렸죠. 눈을 꼭 감았습니다. 영철이 드디어 순영의 가슴께를 살포시 물었습니다. 정성스레 혀로 굴리고 흡입하네요. 순영의 몸이 베베 틀어집니다. 수컷 호랑이가 선홍빛 포도알을 깨물며 만족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발딱 선 순영의 가슴께가 앙증맞게 귀엽네요. 영철의 불길 같은 입술과 혀가 배꼽을 빨아먹다가 아랫옆으로 내려갑니다. 순영의 무릎깨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영철이 통째로 얼굴을 순영의 불두덩에 묻으며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네요. 혓바닥으로 불두덩 터럭을 쓸어내렸고요. 혓바닥 빗질만으로 아랫옆이 달궈졌습니다. 영철의 오뚝한 콧날이 순영의 아랫동네 오솔기를 위아래로 쪼아댑니다. 순영은 말라버린 줄 알았던 몸속 깊은 곳에서 뭔가 끈끈한 게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철이 혀끝으로 골목길 이파리를 간지리더니 벌새가 꿀 빨듯이 쪽쪽 빨았습니다. 인제 부끄러움 따위 없습니다. 부끄럽기는? 남도 아니고 부부인데? 순영이 눈을 뜨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철의 정수리만 보이네요. 아랫동네가 살살 녹습니다. 온몸으로 찌릿찌릿 감전된 듯한 전율이 처음에는 오스스 오스스. 싫은 느낌이더니 금방 오소소 오소소. 간지럼처럼 번졌습니다. 드디어 영철의 혓바닥이 오솔길 깊숙이 파고드네요. 골목길 전체가 쏟아 넣은 달고나처럼 부풀었습니다. 오솔길을 잔뜩 달궈놓고 영철이 몸을 일으키네요. 똑똑똑.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순영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드디어 10년 넘는 세월 동안 잊고 살았던 온전한 합궁이 이루어졌습니다. 호랑이 수컷의 눈이 뒤집히는 게 보이네요. 순영의 들숨과 날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이윽고 부부는 함께 연락의 도가니에 온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영철과 순영은 다시 신혼으로 돌아갔습니다. 손 꼭 잡고 오전에는 관악산, 오후에는 청소년 쉼터에서 함께 봉사, 저녁에는 맛집 순례. 하루하루 행복에 겨웠습니다. 온 동네 소문이 났죠. 저 집 부부는 왜 저렇게 깨가 쏟아져? 원래 인꼬부부였잖아. 아무리 그래도 저 여자 피부과 다니나? 피부가 어쩜 저리 좋아졌어? 서로 바라보는 눈빛에 꿀 떨어지네. 진짜 부부 맞아? 혹시 불륜 아닐까? 그러거나 말거나. 순영은 언제 우울증을 앓았나 싶게끔 좋아졌고 밝아졌습니다. 영철은 비로소 이런 게 노후 부부의 삶이라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혼자만 다닐 때보다 아내랑 손 꼭 잡고 모든 걸 함께하니 이보다 좋을 순 없습니다. 친구니 뭐니 어쩌고 해도 나이 들면 부부밖에 없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겼죠. 서로 소가 닭 보듯 살았던 세월이 아깝기만 합니다. 인제라도 깨우쳤으니 다행이죠. 더 늦기 전에 늦깎이 신혼부부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엔 죽은 아내가 남긴 편지에 일일이 답장하는 남편의 이야기. 아담의 눈물이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